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2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실행하시고 위쪽의 메뉴 중에 윈도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 혹시나 패널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들을 초기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툴박스 상자도 기본적으로 한 줄짜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도 두 줄짜리, 한 줄짜리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세팅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 옆에 있는 메뉴들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클릭하면 옵션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컬러 테마를 너무 밝아서 눈부시다 하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놓고 작업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저는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창을 따로 띄워놓고 작업을 하기 위해 오픈 다큐먼테드 탭이라고 하는 기본값 설정되어 있던 걸 V체크 해제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들이 따로따로 뜨니까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보면서 끌어서 옮길 수도 있어요. 커서의 모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노멀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야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입니다.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키보드에 캡슐락이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캡슐락 키를 꼭 꺼주시고요. 노멀 브러쉬로도 되어 있고 캡슐락 키도 꺼져 있는데 그래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요. 브러쉬의 크기는 10단위로 10, 20, 30, 50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눈에 보이는 크기가 설정될 겁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문제지에서 이렇게 출력 형태에 보이는 숫자 값이 픽셀 단위예요. 우리도 눈금자에서 픽셀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요.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 쓰니까 그 단위도 꼭 맞춰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이렇게 선 뽑아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글꼴,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아이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이 친구는 옵션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뒤쪽에 번호, 문제번호 1이라고 넣어주세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400에 500입니다. 라고 맞춰줄게요. 레졸루션, 해상도 엄청 중요하죠. 72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의 8비트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깔이든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화이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OK 하면 창이 하나 열릴 텐데요. 결과물처럼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수 있게 우리도 뷰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놓도록 할게요. 저는 화면을 꽉 차도록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좀 키워놓고 작업할게요. 소스는 1급의 1번, 2번, 3번 가지고 작업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급의 1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오픈 열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 들어 있습니다. 1급의 1번을 열어주면 이렇게 보일 텐데 눈금자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400까지만 있는데 여긴 좀 더 크죠.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폭 400이라고 바꿔보니까 높이가 500보다 조금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맞추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모자라지 않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얘를
OK에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저희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건 저장하지 않습니다. No.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는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 수정도 가능해요.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름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와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 레이어의 효과 제대로 넣는지 비교할 때 헷갈릴 수 있어서 바꿔주기를 권합니다.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갤러리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들이 쭉쭉쭉 그룹에 묶여 있는데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를 쭉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에서 찾는 게 좀 더 빠르겠어요. 페이셋이라고 하는 아이는 F로 시작하는 아이인데 F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페이셋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갤러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캔슬. 대신에 필터 메뉴에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픽셀레이트라고 하는 곳에 페이셋이라고 하는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적용 끝냈고요.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 꽃 모양이라고 해서 이 모양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고요. 패스 패널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배경의 그림이 많이 거슬리진 않으니까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펜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크기를 어느 정도에다 놓을 건지는 가이드라인 좀 뽑아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대략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200 살짝 넘어가게 이 정도에다가 그리겠다라고 가이드를 뽑아놨습니다. 모양이 반만 그려서 대칭시켜도 되겠죠. 한꺼번에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일립스 동글라미를 활용해서 가운데 있는 요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도형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편한 아이들을 먼저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위쪽에 옵션 볼게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들어 있으면 좋겠죠. 선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글라미를 쫙 그려 줄 건데요. 위쪽이 뾰족뾰족하게 다듬어져야 되니까 펜 도구를 꾹 누르시면 컨버트 포인트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점을 콕 하고 찍어주면 뾰족해지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점도 콕 찍으면 뾰족해져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은 없애버릴게요. 펜 툴을 꾹 누르시면 딜리트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클릭해서 이 점을 없앨 테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반만 남죠? 이 친구 하나 만들어 줬고요. 옆에 꽃잎이 이렇게 피어 있는 친구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일립스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펜 도구를 들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들었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만들어 줄 테다 라고 똑같이 기본적으로 패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쉐이프로 바꿔줄게요. 그래야 내 눈에 보이는 필 컬러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 쉐이프에서 선은 없도록 바꿔줬었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건 아니니까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건 컴바인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아이와 합체가 돼서 한꺼번에 같은 레이어에 생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클릭해서 반쪽을 만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핸들을 잘라줘야 되겠다 싶으시면 요 뽑혀 나온 핸들이 지금 저희는 안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죠. 엄니만 못하니까 잘라버릴게요. 핸들의 중심점 여기죠. 뽑혀 나온 요 부분을 Alt 클릭하면 핸들이 잘 이워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만들어져 있는 아이가 예쁘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점들의 위치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양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에서 이제 빼는 부분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요만큼 빠지고 그걸 반사시켜주면 될 텐데요. 레이어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펜으로 그릴 테다 위쪽에 있는 옵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뺄 거다라고 서브트랙 선택을 해주세요. 빠지는 겁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다시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면 핸들이 굳이 필요 없네요. Alt 클릭해서 핸들 자를게요. 만들어진 모양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 수정해서 좀 예쁘게 다듬어 줄 거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는 마세요. 그냥 성의만 표현하면 됩니다.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이제 잔상 남은 건 안 이쁘니까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잔상이 사라지면서 반쪽이 만들어졌죠. 레이어 하나로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요. 너무 뚱뚱하게 그려졌나요? 모든 아이들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자유롭게 변신시키겠다라고 해서 살짝 납작하게 눌러줄 거고요. 이 친구는 하나 더 만들어서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왼손으로 Alt 누르고 질질 끌고 가면 또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지죠. 그걸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하면 크기 조절도 되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전시키실 수도 있어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비어있는 공간 클릭해서 완성하겠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거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들어진 아이는 패스 패널에 가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패스 패널에는 이미 만들면서 패스가 생성이 됐는데 굳이 한 번 더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진 아이의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세이브 패스라고 대화창이 뜰 거예요. 꽃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 말고 하나가 더 생성된 게 확인이 되는데요. 선택이 되어 있는 친구 말고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을 둘 다 해제를 시키셔야 레이어 작업을 할 때 방해받지 않아요. 패스에서 누군가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레이어 작업할 때 계속 이 친구가 걸리적거립니다.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 꼭 하고 나와 주시길 바래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할 겁니다. 꽃 모양 방금 만든 것과 1급의 2번 이미지 이용해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마스크 작업이라고 하는 건 일부분을 가려주는 건데요. 꽃 모양만큼만 가려줄 건가 봅니다. 일단 1급의 2번 데리고 올까요? 파일에서 오픈 1급의 2번 가지고 옵니다. 어차피 꽃 모양만큼 가릴 거니까 얘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가져다 놓을 거고요. 원본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이름 정해줬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라 아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잘리우는 그림한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과물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미지 배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다 싶으시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크기는 조절하시면 돼요. 대략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엔터 쳐서 마무리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선은 우리가 만든 요 꽃 모양의 선이 그려진 거니까요. 1급의 2번이 아니라 꽃 모양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 보입니다.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주겠다 라고 하면 대화창이 떠요. 두께값 3픽셀인데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네요. 두께값 3이고요. 필 타입이 컬러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걸 그라디언트로 바꿔줄게요. 색깔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클릭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색상 값이니까요. 이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660099라고 쌍둥이 글자는 609라고 하나씩 줄여서 넣으실 수 있어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해서 FF9900이라고 하는 것도 F90이라고 짝꿍을 하나씩 없애서 사용하겠습니다. 출력 상태에 보시면 위쪽이 주황색이고 아래쪽이 보라색인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 주시고요. 내부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나올게요. 이너 섀도우.
효과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1급의 3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셔야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이 위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파일 불러올게요. 파일에 오픈 1급의 3번. 필요한 만큼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커서 혹은 너무 작아서 선택하기가 불편하다면 브러쉬의 크기를 단축키를 이용하세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 친구들 이용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죠. 필요한 만큼 선택을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엔터 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하란다. 프리 트랜스폼은 단축키 컨트롤 T 이용하면 바로 쓰실 수 있을 거고요. 크기를 조절할 때 이렇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를 누르면 그 동안에는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마우스부터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워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배치해 주시고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까 우리 도형보다 갈매기 이미지가 더 밑에 깔려 있네요. 이 친구는 레이어의 순서를 끌어다가 아래쪽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주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쉐이프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글자 도구 밑에 보시면 렉탱글, 엘립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 스트로크 선은 없을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뿅 찍으시면 리스트들이 쭉 나열이 되죠. 여기에서 다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구석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셔서 모두 보여주세요 라고 올이라고 하면 숨겨져 있던 쉐입들이 다 나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 도형들 바로 보이지 않죠. CC 버전의 경우는 CC 버전 문제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쉐입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시계 모양을 찾을까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모양이 찌그러지면 왼손으로 Shift 나중에 눌러주세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Shift는 나중에 띄고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밑에 지금 깔려 있죠. 레이어를 제 위쪽으로 옮길게요. 이 친구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계 모양에서 색깔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계가 두 개인가 봅니다. 색깔 값이 FFCCCC, FCC라고 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여지고 있죠. 안쪽에 내부 그림자가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적당한 크기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하나를 더 복사해서 만들게요.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색깔만 다르니까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 아이 이동 도구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크기를 컨트롤 T 눌러서 좀 조절할 거예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실 것.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깔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FF, FF66, FF6. 핑크색의 시계는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져 있죠. 그래서 핑크색 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는 마음에 드는데 방향만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도 하나 더 얹어줄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잎사귀 모양을 찾죠.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일단 만들어 보시고 비율이 깨지면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야 이렇게 정비율로 바뀌어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주시면 시계하고 레이어가 합쳐져 버리니까 필요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십시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출 거고요. FF9900, F90.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맞춰주면 되겠죠? 빙그르르 돌려서 해결이 되면 빙그르르 돌리시면 되고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줘야 된다면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이라고 반사시켜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도 적용하도록 할게요. 올록볼록한 경사와 엠보스, 베벨은 엠보스.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었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었어요. 글꼴 궁서의 크기가 35. 레이어의 스타일로 바로 넘어가네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죠? 색깔 자체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면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FF, FF, F. 요거는 두 개씩 짝지어서 FFF라고 하면 흰색이 들 거고요. 또 하나 더블 클릭해서 66FF66, 6F6. OK 단추 누르시고 그 방향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을 꼭 조절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크기 2픽셀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포지션에 CS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최신 버전인 CC 버전은 인사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어요. 색깔값 306이라고 주겠습니다. 문제에서 언급된 것들은 다 적용을 했는데 살짝 구겨진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럴지라도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다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요거 웹 텍스트에 대해서 스타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크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시고 밴드 값은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잡아주시고 CS 버전의 경우에는 그냥 글자 도구만 선택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웹 텍스트가 활성화가 되는데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글자가 요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라고 커서가 깜빡거려야만 활성화가 되니까 그것도 차이가 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아이들은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서 없애주시고요. 혹시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더 이상 손질할 게 없다 하시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으로 저장하라. 그리고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PSD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별 얘기 안 하면 PSD로 저장이 될 거예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가 상태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 확인하면서 계속 저장하셔야 돼요. 컨트롤 S, 컨트롤 S 중간중간 저장하셔야 되고 작업이 이제 끝났어요. 전송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큰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Save as GTQ란 폴더 이름도 맞는데 포맷이 PSD니까 요걸 JPG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저장을 하시고 옵션은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그대로 OK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그런데 PSD 포토샵 파일은 굳이 10분의 1로 줄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는 40에 50이라고 크기를 줄여서 조그맣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파일을 세이브해서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1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나서 다시 불러오게 되면 JPG는 또렷하게 잘 보이지만 PSD는 줄였으니까 당연히 불러오면 다 깨져 보여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 똑같이 그대로 가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400에 500짜리 아까 만들어 놨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레졸루션 엄청 중요해요. 72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컬러 모드는 RGB에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오케이.
눈금자가 보일 수 있게 단축키를 한번 써볼까요? 뷰에서 룰러스라고 하는 건 단축키 컨트롤 R이에요. 바로 넣으시면 되겠고 화면에 꽉 차도록 핸드툴 더블 클릭했습니다.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뛸 수 있도록 처음에 환경 설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안에 1급에 4번 열기,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 올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500보다 조금 넘쳐요.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모자라죠?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잘 맞춰 오시면 되겠고요. 창이 이렇게 따로 떠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죠?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점수랑은 상관없어요. 다만 이 친구는 나중에 확인을 할 때 레이어의 이름이 있으면 효과가 빠졌는지 비교하기가 편하니까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필터, 드라이 브러쉬 줄게요. 필터 메뉴 가시면 아래쪽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여기에서 드라이 브러쉬 찾으면 될 텐데요. 바로 보이면 이렇게 아티스틱에서 찾으실 수 있겠지만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아주실 수 있어요.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열기.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콩 찍어주시면 흰색 부분만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 글자는 없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흰 부분만 선택이 잘 됐겠죠. 그 선택한 부분을 셀렉트 메뉴에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면 이렇게 흰색만 빠지고 오브젝트만 남을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5번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초 형태를 보시고 높이 값이 대략 250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만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잘 잡으셔서 파란색과 녹색 계열로 라고 했죠. 뚜껑 부분만 잡아 볼게요. 요만큼만이라고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이 색상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휴가 색상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파랗게 보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은 원본 자체가 파랗게 바뀌는 거고요.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라고 쭉 범위 잡아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 세처레이션 똑같이 작업하실 수 있는데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한다 라고 하는 게 다른 점이겠죠. 휴 값을 왔다 갔다 해서 녹색이 됐을 때 멈춰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업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원본이 살아있으니까 수정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직접 원본에다가 바꾸시든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은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가 있다고 하니까 1급의 5번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FX에서 드랍 섀도우 1급에 6번 가지고 올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6번 열기 퀵 셀렉션 이용해서 문질 원하는 만큼 가지고 오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합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건데 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면 세제 용기보다는 밑에 깔려 있죠? 레이어를 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셔야 되겠네요.
레이어의 효과 1급의 6번은 베벨 앤 엠보스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에 가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 효과 줬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그 위쪽에 쌓이니까 레이어의 순서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미지들은 다 배치가 끝났으니까 쉐이프 얹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갑니다. 위쪽에 옵션 확인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 선은 필요가 없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찾겠습니다. 장식 모양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쉬프트 눌러 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 나중에 놓으시고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 줄 거예요. CC, CC, FF, CC, F 두 개씩 짝지어서 빠르게 작업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맞춰주시고 크기 맞춰주시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FX에 가서 스트로크 주면 되겠죠. 두께 값은 2, 색깔 값 맞춰줄게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주지 않습니다. 모양이 찌그러졌을 때 그때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먼저 눌러주면 아래쪽에 있는 이 장식과 합쳐져 버려요. 썸네일 더블 클릭, 색깔 값. 똑같은 아이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생긴 거 확인이 돼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를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줄 거고요. 주황색의 달림은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는군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할 거예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2 들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찾아주세요. 타임 뉴 로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 꼭 그 방향성 맞춰 주셔야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 방향 불만 없고요. 살짝 꾸깃하게 구겨진 거 글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위쪽에 웹 텍스트 선택하실 수 있죠. 스타일 중에서 아래쪽으로 볼록한 아이, 아크, 로우어 어느 정도 볼록할 건지 밴드 값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파일을 저장하실 때 최종 점검은 꼭 한번 해주세요. 레이어의 효과나 순서 틀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 저장할 때 커다란 이미지 JPEG입니다. 10분의 1로 줄여야 PSD예요. 중간중간 컨트롤 S라고 해서 저장은 하고 계신 거 맞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 어떨지 몰라요. 꼭꼭 중간 저장하십시오. 큰 이미지를 저장할게요. JPG. 큰 이미지 저장하실 때에 PSD가 아니라 포맷을 바꿔야 되니까 Save As라고 해서 경로와 이름, 포맷을 PSD가 아니라 JPG다 라고 바꿔주실 것. 그렇게 해서 포맷 선택 잘 했고요. 10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이미지 사이즈라고 40에 50으로 줄어든 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파일을 세이브 그러면 PSD로 줄어든 거 확인이 되셨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600에 400. 레졸루션 엄청 중요합니다. 72라고 맞춰주실 것.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단축키를 좀 써볼까요? 뷰에서 룰러스는 컨트롤 R이라고 단축키를 쓰시면 되겠고요. 배경의 색깔 넣어줄게요. 배경은 F에 96. 물감을 콩 찍으셔서 색깔값 F96.
주황색이죠. 그 색깔로 가득 채울 거예요. 에디트에서 채워줄란다. 필에서 포어그라운드 물감의 색깔 오케이 하면 가득 채워질 거고요. 1급의 7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 열어줄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하면 높이가 좀 모자라요. 높이를 4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남습니다. 한쪽만 맞춰 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사이즈를 맞췄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고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레이어 이름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결과물에 CO2라고 하는 이 글자가 벽에 가까이 있으니까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블렌드 모드는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과 섞어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콩 찍어서 문제에서는 혼합 모드 중에서 디퍼런스라고 하는 차이값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쭉 찾아보시고 똑같은 아이를 적용하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네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가로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좌우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왼쪽은 잘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때 방향성 꼭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해서 마스크를 씌워줬는데 하나도 지금 가려지지가 않죠.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 그라디언트 선택을 합니다. 그럼 위쪽에서 옵션 색깔을 보면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 흑백으로 대비가 되면 됩니다. 오케이. 보여지는 아이 얘를 흰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안 보이게 할 거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하면 될 텐데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넘어가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네요. 쫙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져주세요. 1급에 8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8번 열기. 사이즈 또 맞춰 올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살짝 높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8번에서 가지고 왔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면 됩니다. 1급의 8번은 필터, 텍스처, 라이저 적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아까 썼던 거 똑같은 아이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썼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써야 되니까 밑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하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가 텍스처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있을 텐데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된다 라고 했었죠. 오케이.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뿅 찍어주시면 마스크가 씌워줄 거고요. 여기에서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될 텐데 우선 요 위쪽에 있는 나뭇잎은 잘 보이고 있죠. 여기가 잘 보이고 있으니까 흰색. 그럼 반대쪽이 안 보이도록 검정색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을 했고 부드럽게 그라디언트 적용할 테다. 검정색과 흰색, 흰색과 검정색 어떤 거든 상관은 없다라고 했고요. 흰색 먼저 보일 수 있도록 바꿔볼게요. 그럼 보이는 부분이 여기죠. 흰색부터 검정색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면 되겠군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1급의 9번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 그림이 잘 이워서 보이고 있죠. 클리핑 마스크의 재료가 될 건가 봅니다. 얘는 이대로 그냥 가지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9번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요 친구 1급의 10번 보시면 사람 모양 보이시죠? 필요한 만큼 선택하겠습니다. 배경의 색깔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매직원드 이용해서 뿅 찍어 줄게요. 회색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면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 이제 여기에서 퀵 셀렉션으로 좀 정리, 주변 정리해야 될 부분들 해서 갖고 오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엔터 쳐서 마무리. 요만큼에 대해서만 이 수저가 잘려서 보여야 되니까요. 그만큼 잘라주는 클리핑의 재료가 되는 부분만큼만 좀 선택을 해서 칼날로 써먹겠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 잘 잡으셨나요? 컨트롤 J라고 그 친구들만 따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을 잘라주는 재료가 되는 클리핑이라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라주는 칼라를 만들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다 얹어줘야 되겠죠. 이 위쪽에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거예요.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페이셋 단면화라고 되어 있죠. (1급의 9번)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필터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에 페이셋이 없습니다. 그러면 픽셀레이트라고 아래쪽에 페이셋 단면화 효과를 넣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급의 9번은 요만한 친구였었죠.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줘봤자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줬던 요 대목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셔야 됩니다. 이너 섀도우. 그러면 효과가 이렇게 들어간 게 비쳐 보이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죠.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스트로크. 선에 대한 두께값과 색깔값 정확하게 맞춰줄게요. 99, 66, 669, 66. 효과가 잘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확인을 꼭 해보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셔야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그 위에 쌓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제일 위쪽에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1급에 11번 불러올게요.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울 때 매직 원드 쓰시는 게 좋아요.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톨러런스 값이 기본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잘 선택을 해서 근데 나는 배경의 색깔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에서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면 당근 부분만 선택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정리 잘 해서 선택해 갖고 오세요. (1급의 11번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당근 부분만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만큼만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색상을 바꿔주실 때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휴 값이 색깔 값이에요. 보라색이 됐을 때 멈춰주세요. 더 이상은 선택되지 않도록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겁니다. 1급의 11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효과까지 주셔야 되겠죠? 그 외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혹시 배치가 좀 다른지 다시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글자를 먼저 작업하셔도 되고 쉐이프, 도형을 먼저 작업하셔도 되고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쉐이프 만들고 색깔이 들어있고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스트로크는 선이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도형 중에서 찾도록 하죠. 클릭해서 쭉 그려줄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 자체를 콩 찍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겠습니다. 66cc00, 6C0. 컴패티 요 색종이 모양의 경우에는 두 개가 있죠. 색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노랑이와 하양이.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J 눌러주면 카피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옮겨주시고 색깔 값만 바꿔주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 6개 흰색. 클릭해서 드래그 할 적에 비율이 깨지면 그때 쉬프트 눌러주세요.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랑 합쳐져 버리니까 꼭 쉬프트는 필요할 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비 모양의 도형의 경우에는 불투명도 60%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오퍼시티를 60%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투명해진 게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조절해 주세요. 도형의 작업이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게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큰 글자가 있는지 어디에 작은 글자가 있는지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값이 이렇게 두 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세 개를 제시한다면 이쯤에 색깔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 나와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주실 때는 항상 방향 맞춰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 싶으시면 앵글 값 조절하셔야 돼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꾸깃하게 꾸겨져 있는 거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위쪽에 웹 텍스트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꾸깃하게 꾸겨주세요. 플래그. 밴드 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게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그라디언트에서 색깔이 불필요한 색깔이 들어있다면 그 친구는 그냥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밖에다 내보내세요. 글자의 색깔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색깔인지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만큼이라고 따로 색깔 정해 줄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은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컨트롤 S 눌러서 GTQ 안에 파일의 이름 계속 중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JPG가 큰 이미지고
PSD가 작은 이미지니까 사이즈 확인하면서 포맷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그런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JPG로 바꿔서 큰 이미지 저장을 합니다. OK 하면 큰 이미지의 JPEG은 끝났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도 역시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4번이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600에 400 그대로 갈 겁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불러오실 것. 배경의 색깔이 여기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을 쿵 찍어서 색깔 값을 줄 거예요. FC9 그 색깔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에디트에서 필 채워줄 겁니다.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하면 가득 채워졌죠. 패턴을 만들어 다오 라고 색깔 지시가 되어 있어요. 패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을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의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시험지 보시면서 선을 이렇게 그어 보세요. 눈금자가 있으니까 그 간격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간격 50이 채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폭을 40으로 잡아줄 거고요. 높이도 마찬가지 요만큼이라고 다음 높이 또 다음 높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간격을 보시고 여기에서도 채 50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도 40 그래서 40에 40짜리로 하나 만들게요. 파일에 New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까지는 안 주겠습니다. 그냥 40에 40이라고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색깔 두 가지만 필요하고 배경은 필요가 없어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라고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투명한 종이 조그만 아이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작은 곳에다가 바로 나뭇잎을 넣긴 힘드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우도록 할게요. 뒤쪽이 투명하다라고 바둑판 모양 보이시죠?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쉐이프 모양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색깔이 들어 있고 선은 필요가 없고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일단 나뭇잎 모양 먼저 클릭해서 쭉 만들어 줄게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깔 지시된 대로 넣어줄 수 있죠. FF3333이라고 하는 건 F33 이건 주황색이었네요. 다시 그 옆에 있는 거 66993, 693 이 색깔이었군요. 자, 오케이 해줄게요. 또 하나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패턴 찾겠습니다. 이 친구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해줄 거고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아까 F33이라고 넣었던 주황색 적용했습니다. 만들어준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을 할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아래쪽에 디파인 패턴 보입니다. 여기서 패턴의 이름 주시면 되겠죠. 패턴, 나뭇잎, 모양. 패턴은 새겨졌으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이미지들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에 1급에 12번.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1급에 12번 갖고 온 거는 블렌드 모드 아래쪽에 있는 요 살구색과 섞어줄 건가 봐요. 그러면 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콩 찍어서 오버레이로 섞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버레이. 그럼 이렇게 살구색이 묻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걸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해 달라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흰색 마스크가 적용이 됐죠. 대각선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구슬 모양들 보이고 있죠. 위쪽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주시든지 이렇게 주시든지 해야 될 텐데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주겠다. 그라디언트. 마스크에서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이 흰색, 안 보이는 곳이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잘 보이고 저쪽이 안 보이도록 클릭 드래그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살구색 표현된 거, 우리도 살구색 이렇게 표현됐어요. 1급에 13번 열기. 이미지 너무 크네요.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꿔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아요. 1급에 13번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도 필터 주시고 마스크 씌워달라 라고 했죠. 필터 메뉴에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보시면 크로스 해치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리스트에서 찾으셔라. ABC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크로스 해치.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가로 방향이면 좌우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쪽이 보일지 안 보일지 귤 보이는 게 요 오른쪽에 있는 귤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반대쪽은 안 보이도록 가려주면 되겠죠.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흰색과 검정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엄한 색깔이 들어있으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고요.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안 보일 부분 여기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면 되겠죠. 드래그해서 마무리. 여러 번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나요? 1급에 14번 열기. 뒤에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울 때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콩 찍어주면 파란색이 한꺼번에 선택되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주면 꽃만 남아요. 실제로 이 글자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1급에) 14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반복해서 이미지들 쭉 넣어주시면 되겠죠. (1급에) 16번의 경우에는 색상 보정 노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따로 요만큼만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지문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레이어 자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에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값 바꾸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노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전체를 한꺼번에 강제로 색깔 넣어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시고요. 노란색을 강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그 외에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라고 해서 1급에 17번은 언급이 없지만 보시고 1급에 17번이라고 찾아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땐 그냥 직접 그려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해서 추가 혹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면 꽃보다도 요 바구니가 더 아래쪽에 있죠?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이제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쉐입들을 보시면 커스텀 쉐입은 그냥 있는 거 불러내는 거지만 펜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 아이들 보이시죠? 색깔을 세 가지로 이렇게 지시해 줬습니다. 같은 색깔끼리는 같은 레이어에 들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녹색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 친구들은 같은 레이어에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드실 때에 뒤쪽에 있는 배경 좀 어지러우니까 이 친구들은 좀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쭉 눈을 감고 어느 만큼 만들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여기 넘어가지 않게 제작하겠다라고 선을 좀 뽑아 놓도록 하죠.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100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온도계처럼 생긴 친구 얘는 450 넘어가지 않게 요 정도 범위에서 그려줄 거예요. 우선 요 온도계 모양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형을 활용하시고, 도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펜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일립스, 동글라미,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건데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없습니다. 클릭해서 쭉 동글라미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레이어가 하나 이렇게 생성된 거 보이시죠?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흰색이니까 F 6개 흰색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위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합체시켜 주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모서리가 얼마만큼 둥글 건지 옵션의 레디어스 값을 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모서리가 둥글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값을 좀 크게 주세요. 100이라고 터무니없이 큰 값을 주시면 어떤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도 항상 모퉁이가 둥그러질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로 같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 그리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작업할 거다.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뉴 레이어가 아니라 합쳐줄 거거든. 컴바인이라고 이렇게 합체 표시를 해주실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만들어진 친구가 하나로 이렇게 합체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만든 친구의 크기라든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패스 셀렉션 예요 라고 선택해서 옮겨주실 수 있어요. 두 아이는 합체가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선들이 있으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아웃라인만 쭉 남죠. 다시 이 안에서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되니까 이번에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일립스라고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도구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이번에 뺄 거거든요. 서브트랙이라고 바꿔주시면 뺍니다 라고 하는 옵션으로 선택이 돼요. 혹시라도 요거 선택이 잘 안 되면 다른 레이어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빠진 거를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동그랗게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 마음에 안 들면 패스 셀렉션 예입니다 라고 선택해서 방향키로 조절 가능해요. 컨트롤 T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사각형으로 모서리 둥근 사각형 빼줄 거니까 위쪽에 있는 옵션 빠지는 서브 트랙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또 쭉 빼줄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위치 바꿔줬고요. 잔상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다시
동그라미를 더 추가를 시켜줘야 되네요. 일립스로 돌아오시고 컴바인으로 추가할 거다.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하나의 레이어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옆에 살짝살짝 이 온도계 옆에 눈금, 모서리 둥근 사각형 합쳐줄 겁니다.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요 만든 친구는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패스 셀렉션 요거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넣고 클릭 드래그해서 넣고 잔상 남는 거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해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요 아이는 그 위에 패턴이 씌워져 있죠? 이 친구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면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된 아이는 채워주는 게 필, 색깔로 채워져 있어요. 그걸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바꿔주시면 내가 만들었던 패턴 맨 마지막에 있죠.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구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일립스 이용하시되 위쪽에 있는 옵션 뉴 레이어라고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 주겠습니다. 지구에서 요만큼은 길이 난 것처럼 보이죠? 뺄 거니까 펜툴 이용해서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 갈아 끼셔야 되겠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위치라든지 패스 이렇게 옮겨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마시고요. 모양 예쁜 거보다는 완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란 분들은 그냥 대강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펜 도구 들었고요. 같은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 위쪽에 옵션 뺄 겁니다. 서브 트랙. 만들어진 친구들 선이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잔상을 좀 없애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아이들 중에서 요 세 개의 조각은 색깔을 달리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일부분을 선택해서 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레이어 자체를 통으로 컨트롤 J 복사를 해줄게요. 요거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녹색으로 바꿔줄게요. 녹색의 입장에서 보면 요 안쪽에 있는 요 친구만 날려버리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친구만이라고 점 하나만 찍어서 딜리트 날리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요거는 초록색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초록색은 눈 감길게요. 파란색의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요 친구만 남기고 요 세 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 하나 찍으시고 딜리트 그리고 점 하나 찍으시고 딜리트해서 지워주세요. 불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지워주시면 파란색은 요만큼 남고요. 그리고 초록색도 요만큼 남고요. 레이어가 잘 분리가 됐죠? 레이어의 스타일 주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나머지 레이어들 다 눈을 뜨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커스텀 쉐입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커스텀 쉐입에 대해서 오퍼시티 값을 전체적으로 주는 거죠.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이에요.
같은 모양의 도형의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라고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나와요. 그때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결과물만 같으면 되니까 편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도형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죠.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넣어주실 땐 꼭 방향성 확인하셔야 되고요. 스트로크에서는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위로 이렇게 볼록한 느낌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아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과물에 보면 요거 아치라고 하는 느낌이 더 들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글자의 크기 두 가지, 색깔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가 잘못된 건 없는지 쭉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은 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컨트롤 S라고 해서 중간중간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전송할 때에는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고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포맷을 JPEG라고 바꿔주실 것.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어요. PSD, 포토샵 파일은 60에 40으로 줄여야 되니까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 40이라고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2월달 B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펜도구 이용하실 때 꼭 펜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도형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도형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 펜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